권영철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수첩 Y뉴스에서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앞에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문화재 관련 얘기. 국보 1호인 숭례문 복원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아, 끝나가나요? 예. 예. 근데 이제 끝나갈 시점이 되니까 국보 1호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몇 차례 있었던 논란이긴 한데 다시 이제 복구가 끝나가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런 거죠? 이제 복구했으니까 가치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화재로 소실된 부분들이 있고 뭐 목재는 상당 부분이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와도 새로 완전히 갈았고요. 예. 또 단층도 새롭게 해서 무슨 새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아, 그럼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왜 이제 숭례문 국보 1호에 대한 교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나 이런 겁니다. 왜 다시 일고 있는가? 예. 하나하나 좀 보죠. 보건공사는 언제쯤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한 97, 8% 정도 이루어졌고요. 주변 조경하고 이제 건물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아마 4월 말쯤이면은 끝날 것 같고 준공식은 5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5월 되고 있습니다. 중순. 예. 그럼 복구가 되면은 원형이 얼마나 살아나는 겁니까? 모양상 외양으로 보자면은 뭐 원형이 거의 살아나는 것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목재나 불에 탄 목재가 과거의 목재가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나무를 그대로 가져오기 어려운 거죠. 뭐 그렇죠. 이게 목재의 90%, 2층은 목재의 90%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했고 1층은 목재의 90% 정도가 보존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자재의 사용 정도에 비춰서는 50% 정도 원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석재는 그대로 돌은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옆에 성벽을 다시 일제가 허물었던 성벽을 다시 복구를 했거든요. 예. 그 돌은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은 최대한 원자재를 살려서 원형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복구라고 표현을 쓰고 예. 성벽은 새로운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숭례문이 이제 국보 1호냐 아니냐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이 불타기 전에도 나왔던 주장이죠. 1996년에 한 차례 있었고요. 2005년에도 이제 그때는 감사원이 권고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었고요. 2008년 불이 난 직후에 이제 불에 탔으니까 국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왜 그렇게 계속 주장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주장되는 것은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화재로 상당 부분이 소실됐으니까 국보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번에는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문화재는 전소되거나 그러면은 국보나 보물에서 해제가 되거든요. 2005년에 양양 낙산사 동종 이게 보물 479호인데 복원이 됐지만은 보물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불탔던 화순 쌍봉사 대웅전도 보물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숭례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전에 논란이 됐던 건 왜 그런가요? 그러면 불타기 전에는? 이게 그 사실 궁궐이 조선 경복궁의 궁궐로 보자면은 본관이 있는데 대문이 국보 1호가 된다는 건 좀 뭔가 상징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왕의 중요 행사를 하는 근정년이 된다거나 또는 경회로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게 궁궐의 중요성으로 보자면은 그게 국보 1호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남대문이 국보 1호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그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게 일제 때 보물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온 것이니까. 일제가 지정한 것을 일본 식민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남대문이 이번 화재로 완전히 소실됐기 때문에 좀 바꾸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일본이 지정한 것인데 이게 무슨 국보로서 꼭 가치가 있느냐 따져보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회 문방위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국보 1호인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국보 1호 지정을 다시 검토해보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국보 1호는 상징성이 큰 만큼 훈민정음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2009년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과 함께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때는
한글이 무형문화재 아니겠습니까? 한글로 하자면은 지금은 뭐 유물이나 유형문화재만 국보로 지정을 하는데 무형문화재도 국보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법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자주 교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결정적으로 교체가 되지 않은 그 의견들이 묵살된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국보의 번호 순서가 가치의 순서가 아니라 관리 번호 지정 순서라는 겁니다. 아, 단순한 그냥 지정 순서다? 예, 예. 1번이 10번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 아, 그래요? 그렇다. 그리고 이걸 바꾸게 되면은 교과서 바꿔야 되겠죠. 백과사전 바꿔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바꿔야 되죠. 비용도 많이 든다. 논란이 많이 인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리고 또 국보 1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국가적인 논쟁이 일어날 거다. 혼란이 또 있을 거다. 이게 이유였는데. 예. 그런데 그게 좀 어쨌건 타당성은 좀 덜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국보 1호라면은 뭐 관리 번호라 그러지만은 상징성은 사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보 1호 뭐 보물 1호는 거의 뭐 이 국사 시간 배울 때 외우고 꼭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던 문제 아닙니까? 상식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인데. 예, 그렇죠. 2008년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2층이 불에 탔지만은 1층 상당 부분은 운영대로 남아 있고 성벽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화재가 났다고 해서 국보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중론이고요. 김정일은 혹시 이게 남대문이 흘릴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다는 걸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흘려요? 예, 흘릴 위기? 아예 뭐 이게 철거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혹시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제 시대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서대문이 철거될 시기거든요. 19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조선 총독부 2대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 이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철거하려고 하다가 이 두 개의 문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승기념물이다. 일본 군들이 이 문을 통해서 당시 한양을 정복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돼서 보존했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방안인데요. 첫째는 아예 국보의 순서 번호를 없애는 방안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2008년 1월에 문화재청에서는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타면서 그 문제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국보 1호인 남대문과 국보 70호인 훈민정음을 번호만 바꾸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럼 좀 훨씬 덜 혼란스러울 거다. 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 문제가 전 국민적인 큰 관심사인 만큼 공론화해서 좀 국민적인 여론 수렴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문제이긴 하네요. 지금 쭉 역사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